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김대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에 대한 내용으로서 같은 계통의 약제라 할지라도 약제가 똑같지 않고 어느 정도의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현장 참석해서 발표를 하여야 했지만 현재 2주 동안 자가격리 관계로 집에서 레코디드 렉터를 대신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 중반에 논다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로 대변되는 베라파밀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에 1세대 다이아도피린 CCB인 니페디핀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약제를 개발되면서 암로디핀이라는 가장 많이 널릴 수 있는 칼슘 제너목의 암로디핀은 1990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먼저 칼슘 채널 블로커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칼슘 채널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하여야 하는데요. 현재 인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6가지의 칼슘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L타입 칼슘 채널이 있죠. L타입 칼슘 채널은 스켈레탈 머슬, 하트, 페리페랄 바스큘레처, 뉴런 등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T타입 칼슘 채널입니다. T타입 칼슘 채널은 하트하고 뉴런, 그 다음에 페리페랄 마이크로베셀 등의 스몰 셀이 존재하는 채널이고요. 그 외에 4가지인 PQNR의 칼슘 채널은 주로 뉴런, 특히 시냅스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칼슘 채널의 특성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칼슘 채널의 스트럭처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칼슘 채널은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브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알파1, 알파2,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베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서브 유닛이 되어 있는데 결국 각각의 칼슘 채널의 서브 타입을 결정하는 것은 이 알파1 서브 유닛의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런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오픈이 되게 되면 결국 셀 멤브레인이 디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이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 인플럭스가 일어나면 결국 사이코플라즈밀 레티큘럼에 있는 칼슘 스토어에서 칼슘을 방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영향에 의해서 스무스 머슬셀이나 스켈레탈 머슬셀에서는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나고 심장의 SA 노드 같은 데서는 어떤 전기 신호를 발생하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중요한 LDN 타입의 칼슘 채널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L타입 칼슘 채널 경우에는 스트롱 디폴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스레스홀드가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슬로우 액티베이션 레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픈되면 굉장히 효과가 지속되겠고 메인 커런트는 머슬이나 엔도크라인 셀에서 주로 기록됩니다. T타입 칼슘 채널의 경우에는 위크한 디폴라이제이션 포텐셜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굉장히 패스트하게 인액티베이션 때문에 그 작용 오픈되는 기간이 트랜지언트합니다. 그리고 N타입 칼슘 채널의 경우에는 스트롱 액티베이션을 위해서는 스트롱 디폴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들이 그냥 티피컬한 L타입 채널 블로커에 의해서는 레지스턴트한 경향을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 뉴런의 어떤 시냅스에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뉴로 트랜스미션에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L타입 칼슘 채널은 이런 식으로 아트림이나 벤트룩의 컨트랙타일 펑션을 지닌 머슬 파이버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SA 노드나 AV 노드 같은 어떤 컨덕션과 관련되는 그런 L타입 칼슘 채널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에도 똑같은 L타입 칼슘 채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 셀의 어떤 머슬 컨트랙션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N-타입, P-타입 칼슘 채널은 어떤 뉴런의 시냅스에서 뉴로 트랜스미션에 주로 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칼슘 채널 블로커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채널 블로커는 크게 논다이아도로피리딘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와 다이아이로도피리딘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이아이로피리딘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에 대해서만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시면 주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이아이로피리딘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는 카디오 셀렉티비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AV 노드나 SA 노드 작용해서 어떤 하이트레이트를 조절하거나 카디악 컨트랙트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바스큘러 스무스 머슬셀에 있는 어떤 칼슘 채널에 주로 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니페디핀이 있고요. 세컨 제너레이션 다이오드로피딘 시시빈, 펠로드핀, 니카데핀, 이스라디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인 가장 유명한 암로디핀이 있고요. 4세대 시시빈, 클레니디핀, 레카니디핀, 라시디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다이아도로피딘 계통의 CCB의 케미컬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노디핀, 니페디핀, 니솔디핀, 펠로디핀, 니카디핀, 니트렌디핀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각각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거에 붙는 사이드 체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각각의 어떤 독특한 각 케미칼들의 어떤 성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각각의 다이아도피딘 칼슘 채널 블로커들이 블록하는 칼슘 채널의 종류가 조금씩 틀리다는 겁니다. 1세대인 다이아도피딘 CCB인 니페디핀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L타입 칼슘 채널만을 주로 블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베슬의 바소다일레이션이 일어나면 리플렉스 타키카디아 등이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N타입이나 P타입, R타입의 칼슘 채널 블로킹 이펙트가 있어야 되는데 니페디핀의 경우에 이제 그러한 이펙트가 좀 약하다 볼 수 있고요.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로 오면서부터 그런 거에 대한 많은 단점들이 개선이 되어서 특히 암노디핀의 경우에는 L타입, N타입, 그 다음에 P타입 칼슘 채널 블로커를 블로킹하는 이펙트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3세대, 4세대의 칼슘 채널 블로커는 세 가지의 칼슘 채널 블로커를 공이 블록을 하는 이펙트가 있어서 결국 혈관 확장에 따른 리플렉스 타키카디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이하이로피리딘 계통의 CCB를 할지라도 각각의 제네레이션에 따라서 칼슘 채널 블로킹하는 이펙트가 조금씩 틀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T타임 칼슘 채널도 하트하고 페리페럴 바스큘레이처에 동조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다이로피딘 칼슘 채널 블로커마다 블로킹하는 이펙트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니페디핀, 암노디핀, 레카르니디핀 등은 비교적 약한 편에 속하고요. 에포니디핀, 그 다음에 아라니디핀 같은 약제는 T타입 칼슘 채널을 블로킹하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하이퍼텐션에 실린 어떤 그 에디토리얼인데요. 결국 라지베슬에는 L타입 칼슘 채널이 주로 존재를 하게 되고 마이크로베슬에는 L타입과 T타입 칼슘 채널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페리페랄 아테리올의 어떤 혈관 확장을 유도해서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를 낮추는 데는 결국은 L타입과 T타입 칼슘 채널을 블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레노 프로텍션 이펙트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T타입 칼슘 채널을 동시에 이펙트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타입 칼슘 채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여름 고럽학회 가이드에 나온 칼슘 채널 블로커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그래서 혈압약으로 사용하는 칼슘 차단제는
장시간 작용한 칼슘 차단제를 추천한다. 속효성 칼슘 차단제는 빈맥을 초래하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칼슘 차단제는 관상동맥 확장작용이 있어 스테이블 안자인에 효과적이며 바서스파즘에 의한 베리언트 안자인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또 경동맥, 죽상동맥 경화증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신비대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약제의 방광기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니페디핀, 니솔디핀, 펠로디핀, 암로디핀, 라지디핀에 비교를 했을 때 펠로디핀은 방광기 10시간 미만, 니페디핀은 짧죠. 암로디핀의 경우에는 방광기가 35에서 50시간으로 굉장히 깁니다. 라시디핀도 이제 10시간 이상으로 굉장히 좀 긴 편이고요. 결국 이런 방광기의 자리가 어떤 약제의 지속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자체가 BP 베리어비티에 관련이 있고 또 그거 자체가 카디오바스큘러과 아웃컴과 관련이 있다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페디핀을 비교적 지속형으로 만든 니페디핀 지즈라고 해서 GI 세라피틱 시스템, 일종의 이제 서스테인드 릴리스 폼이죠. 암로디핀은 잘 아시다시피 방광기가 굉장히 긴 약제인데 약제를 먹은 다음에 이제 24시간, 48시간 되는 시점에서는 암로디핀의 콘센트레이션은 높게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니페디핀 지주의 그런 콘센트레이션은 낮게 유지가 되죠. 이거 자체가 이제 BP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결국 BP 베리어빌리티에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로디핀이 약효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BP 베리어빌리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약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니페디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니페디핀 속효성 있죠. 니페디핀 10mg PO 이제 생산 중단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임상에서 저희가 쓸 수는 없는데요. 과거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시비어한 하이퍼텐션을 보이는 환자에서 속효성 니페디핀을 쓰면 BP가 30분 1시간에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여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약제들을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요. 이제 이게 1987년에 Annals of Internal Medicine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페디핀 associated myocardial ischemia or infarction in the treatment of hypertensive urgency. 그러니까 하이퍼텐시브 어전시가 있을 정도의 굉장히 심한 고혈압 환자에서 속효성 니페디핀을 사용하는 게 어떤 MI나 마이카디얼 이스케미아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디어트 릴리스 폼의 니페디핀, 즉 속효성 니페디핀을 1985년에 FDA에서는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많이 썼던 서브링구얼 폼의 이미디어트 릴리스 니페디핀은 unacceptable 한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제들에 대한 사용을 저희가 이제 하지 말자 이런 게 1980년대 후반에 이미 결론이 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다이아드로피딘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로 우리가 바소스파스틱 안자이나 베리언트 안자이나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칼슘 채널 블로커에 따라서 어떤 이펙트나 아웃컴의 차이가 있느냐를 본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이제 대한내과학회지에 퍼블리시가 되었고요. 보시면은 백상원 교수님도 여기 멀티센터에서 인론했는데 레스트 시니어 오소로서 참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논문은 총 2,96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퍼스트 제너레이션 CCB인 딜티아젠과 니페디핀 그리고 세컨드 제너레이션 CCB인 암로디핀과 베니디핀의 어떤 아웃컴과 에피커시의 비교를 한 겁니다. 베리언트 환자나 페이션트에서요. 근데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컴포짓 아웃컴, 그 다음에 아리드미아,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그 다음에 모탈리티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아마 멀티플 에터널스가 될 것 같은데 P-밸류 유의하지 않을 때 컴포짓 아웃컴, 부정맥 이벤트 유의하지 않고 모탈리티 측면에서 유의하지 않는데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측면에서만 보면 퍼스트 제너레이션 CCB에 비해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CCB가 리스크 리덕션 이펙트가 거의 78%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컨 제너레이션 C12는 베리언트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퍼스트 제너레이션 C12 딜티아젬과 니페디핀이 되겠고요. 세컨 제너레이션 C12는 암로디핀과 베니디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세컨 제너레이션 C12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환자에서는 더 좋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어르피딘 계통의 C12가 어떠한 측면에서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을 줄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런 C12들의 안티아세로스클리식 액티비티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이어르피딘 계통의 C12가 안티아세로스클리식 액티비티가 어떻게 나타나를 좀 정리를 해보면 2002년도 아세로스클레스에 실린 리뷰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스큘라 톤이나 바스큘로 스파즘 이벤트를 줄이는 이펙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티마에 있는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또한 이런 바스큘라 스무스 머슬셀의 마이그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케미아 인듀스드 엔도셀 퍼미어빌리티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그런 이펙트가 결국은 안티아세로스클리식 이펙트를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리뷰 아티클을 보면 재밌는 게 기존에 발표된 다이아르피딘 계통의 C12의 어떤 안티아세로스클리틱 이펙트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트렌디핀이나 니페디핀, 이스라디핀 같은 약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아세로마 리전의 프로그레션이나 리그네션은 관여하지 않지만 새로운 리전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막는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리고 다이어르피딘 C12의 어떤 카디악 모탈리티에 대한 이펙트를 보면 니트렌디핀은 뉴트럴하고 니페디핀도 뉴트럴하고 이스라디핀도 뉴트럴한데 암로디핀은 코로너리 이벤트를 분명히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을 줄이는 효과를 어떤 세컨 제너레이션인 그런 암로디핀이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다이어르피딘 C12가 카디오바스큘라 프로시저, 리바스큘라제이션을 어느 정도 줄이는가에 대한 게 봤는데요. 로바스큘을 사용한 프리벤트 트라이얼을 보면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로디핀을 사용하면 엔지오플라스티를 한 다음에 리스테노시스 레이트를 줄였다. 이런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포지티브가 있죠. 그 다음에 캐로티드 아세로스클레스를 줄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게 이제 암로디핀을 사용했을 때 그런 걸 줄였다는 프리벤트 트라이얼이 있고 2002년도에는 인프레스라고 되어 있지만 라시디핀을 사용했던 엘자 트라이얼은 서큘레이션에 퍼블리시가 됐던 굉장히 유명한 트라이얼인데요. 이런 라시디핀도 굉장히 이런 아세로스클레스에서 여러 가지 이펙트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로디핀과 라시디핀 등이 아세로스클레스를 줄이는 데 좋은 이펙트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리뷰 아티클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암로디핀 같은 약제들은 이런 플레오트로픽한 이펙트가 있어서 안티아세로스클레틱 이펙트를 통해서 카디오바스큘라 이벤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도셀리알 펑션을 좋게 하는 거죠. 에너 프로덕션을 늘리고 스무스 머슬의 마이그레이션과 프롤리퍼레이션을 억제하고요. 그다음에 엔도셀리아 셀 사이토 프로텍션 이펙트, ECM 메타볼리즘을 모듈레이션하고 아세로스클레이팅 멤브레인 스트럭처 리모델링하고 결국 안티옥시던트 이펙트를 통해서 이런 안티아세로스클레식 이펙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C12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독 약제로 두 번째로 쓰이고 두 가지 약제로 쓰는 조합으로 보면 C12 플러스 ARB가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이 되겠는데요. 아주 좋은 저널은 아니지만 ARB를 주로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다이아르피딘 C12 중에서 어떤 조합이 좋은가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2,000명 정도의 환자를 랜덤했던 연구고요. ARB를 사용하고 있는 1,000명의 환자들 중에서 ARB 플러스 다이아르피딘 계통의 C12 콤비네이션 중에서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과
그다음에 암로디핀이 아닌 다른 다이드로피리딘 계통의 CCB를 효과를 비교해 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60개월 동안 했을 때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과 그렇지 않은 레지멘 사이에 BP 로링 이펙트 나 이런 뭐 그다음 하트레이트 이런 거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요. 메이스가 이제 5년 동안 팔로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봤더니 암로디핀 베이스 레지멘이 논페이타 ML 마이너스 68%, 스테이블 안자 ML 마이너스 48%, 하트 페일리어를 마이너스 34%, 스트로크를 마이너스 28%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ARB의 다이아도페이딘 CCB의 조합 중에서 암로디핀의 조합이 암로디핀이 아닌 다이아도페이딘 CCB 조합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카디오베스큘라 프로텍션 이펙트를 보였는데 그게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암로디핀의 여러 가지 안티아테로스크로즈 이펙트가 어떤 이벤트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이드로피딘 계통의 CCB 중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안자이나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다이드로피딘 CCB 등은 암로디핀, 펠로디핀, 이스라디핀, 니카디핀, 니페디핀이 있고 베리언트 안자이나에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암로디핀, 니페디핀이 있고 예설디핀의 경우에는 이제 오프레이블로 하지만 추천되는 사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이퍼텐션에 이제 사용되는 거는 모든 다이돌피린 CCB가 가능하지만 암로디핀, 뭐 클라이디핀, 펠로디핀, 이소라디핀, 니카디핀, 니페디핀, 니소딜핀, 뭐 레카네디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바스큘라 세레브랄 베슬의 바스큘라 스파즘, 특히 서브 아라코나 헤머로직 애니 환자에서 사용하는 바스큘라 스파즘 마크는 니모디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이퍼텐션에는 레이블이 없는 약제죠. 그걸 이제 주의해서 약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트 페일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트 페일러 환자들에게 다이로피딘 CCB를 루틴으로 사용하진 않는데요. 다소 혈압이 높은 하트 페일러 환자들에게 LV 컨트랙트리트나 AV 노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이아프리딘 계통의 CCB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EF가 뭐 많이 떨어져 있는 30, 35, 45, 30, 26 이런 펑셔널 클래스 대부분이 뭐 다양한 펑셔널 클래스를 보이는 환자들의 하트 페일러에서의 다이아프리딘 CCB 트라이얼을 보면 펠로디핀, 암로디핀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대부분인데 암로디핀의 경우는 굉장히 뉴트럴하죠. 근데 이제 펠로디핀의 경우에는 펑셔널 캐퍼시티나 엑서사이즈 타임을 조금 늘렸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펙트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다이로피딘 계통의 칼슘 채널 블로커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이펙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RA는 굉장히 하트 페일리어 트리트먼트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트리트먼트인데요. 잘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다이오피딘 칼슘 채널 블로커도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액티비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약제들이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트 페일리어에서 쓸 거면 이런 이펙트가 있는 약제를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2008년도에 하이퍼텐션에 퍼블리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IC50이라고 그래서 Help Effective Concentration of Inhibition입니다.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리셉터를 인히비하는 그런 컨센트레이션인데요. 컨센트레이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보시면 암로디핀의 경우에는 가장 높습니다. 니카디핀, 니솔디핀의 경우는 높고 좀 낮은 것들을 보면 니모디핀 그리고 펠로디핀 있죠. 이것만 봐도 펠로디핀이 암로디핀에 비해서 어떤 펑셔널 캐퍼시티를 증가시키는 이펙트가 이러한 것들로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알도스테론 액티베이션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가를 보면요. 여기서 보시는 이제 오픈 삼각형이 결국 잘 아시는 대표적인 MRA인 에프로레논입니다. 네, 보시면 이건 뭐죠? 여기서 동그라미 서클로 보이는 클로즈 서클로 보이는 거는 암로디핀인데요. 암로디핀은 확실히 이 그래프에서만 보더라도
알도스테론 액티비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좋죠. 근데 보시면 니모디핀이나 니페디핀은 비교적 에플레레논에 가까워서 도주 디펜던트하게 알도스테론 액티비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논다이아로드피딘 계통의 딜티아젬이나 베레파빈은 농도를 아무리 증가시키더라도 알도스테론 액티비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전혀 없죠. 그래서 혹시라도 하트페일리어 환자에서 우리가 혈압 조절 등의 이유로 다이아로드피딘 계통의 CCB를 써야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와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볼 때 암로디핀보다는 펠로디핀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니모디핀도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니모디핀은 하이퍼텐션에서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아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결국 암로디핀보다는 펠로디핀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부작용 프로파일, 사이드 이펙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가 가지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여기 나열되어 있죠. 페리페랄 이디마, 그 다음에 플러싱, 헤드에이크 등인데요. 레카넌트 DP는 이제 대표적인 4세대 칼슘 채널 블로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 칼슘 채널 블로커가 퍼스트 제너레이션 CCB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작용 프로파일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메타 분석이 되겠는데요. 2009년도 클리니컬 세라퓨틱스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페리페랄 이데마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스타디를 메타 분석해서 봤을 때 확실히 레카니디핀이 퍼스트 제너레이션 CCB에 비해서는 페리페랄 이데마 측면에서는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플러싱이나 헤드에이크 같은 사이드 이펙트 측면에서는 포스 제네레이션 CCB와 포스 제네레이션 CCB인 레카네디핀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지금부터는 레카네디핀과 다른 세컨 제네레이션 CCB와의 비교인데요. 페리페랄 이데마 측면에서 보면 4개의 스타디를 메타 분석하여 보았을 때 세컨 제네레이션 CCB와 4세대 CCB인 레카네디핀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싱, 그 다음에 헤드에이크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위드드롤, 애드버스 이벤트에 의한 위드드롤인데요. 토탈 애드버스 이벤트에 의한 위드드롤은 퍼스트 제너레이션과 레카네디핀을 비교했을 때 메타 분석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레카네디핀이 좋은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페리페랄 이데마 때문에 환자가 약을 끊는 비율도 퍼스트 제너레이션 CCB에 비해서 포스 제너레이션 CCB 레카네디핀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이나 레카네디핀은 이런 애드버스 이벤트에 의한 위드드롤이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세대 레카디핀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에 비해서는 뭐 페리페랄 이디마 등의 측면의 부작용에서 조금 우월한 프로파일을 지니기 때문에 결국 애드버스 이벤트로 인한 위드드롤은 확실히 적지만 잘 아셔야 될 게 레카네디핀을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이제 BP 로링 이펙트가 이렇게 세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BP가 많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혈압 강화 효과가 낮은 게 부작용도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혈압 강화 효과가 좋은 게 결국 부작용 프로파일도 나타나는 거고 결국 이제 양날의 검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항상 모든 약제의 부작용을 해석할 때는 그 약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고려해서 해석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서머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이얼피딘 계통의 CC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이얼피딘 CCB라고 해서 다 같은 약제가 아니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세션이 오늘의 세션이 되겠는데요. 결국 그러려면 이제 칼슘 채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L타입 칼슘 채널이죠. L타입 칼슘 채널은 하트의 머슬, 스무스 머슬과 그다음에 AV 노드, SA 노드 같은 어떤 페이스메이커 액티비티와 컨덕션에 관여하는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L타입 칼슘 채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T타입 칼슘 채널이 하트하고 그리고 페리페럴 바스큘레이처에 있는데 페리페럴 바스큘레이처에 혹시 L타입과 T타입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T타입 칼슘 채널을 같이 블록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에서 다이돌피닌 칼슘 채널 블로커에서 저희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말씀을 드렸죠. 1세대는 잘 아시는 니페디핀, 속효성 니페디핀은 요즘 품절이 이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급적이면은 하이퍼텐시브 어전식 BP가 굉장히 높은 환자들에게 마이오카르디얼 이스케미의 가능성을 강의는 이제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만 사용하지 들었으면 말자.